네, 한류와 언어 3차식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그 11번째 PPT에 23번째 페이지가 되겠네요. 소비자 그리고 팬덤. 네, 소비자 그리고 팬덤. 네, 그래서 그 이미 이제 아미 얘기를 했지만 1급 프로모터, 이제 프로모션을 해주는 것이 이제 제작사와 기획사의 입장인데, 미국에서 사실 방탄이 데뷔한 것은 과거에 이제 그 JYP의 박진영 씨가 그 원더걸스를 데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프로모션을 팬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일반적인 팝 가수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사실 모든 비전형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특히 미국과 서부 음악권에서 봤을 때 BTS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전형적인 어떤 대형 스타의 스테레오 타입. 그러니까 왜냐하면 출발할 때 그 스타 탄생의 그 과정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팬들이 뭐 방송국에 노래를 틀어달라고 꽃다발을 보내고, 이것은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인터내셔널 아미라고 하죠. 미국이나 유럽의 이런, 혹은 뭐 아시아는 물론이고요. 뭐 이런 전 세계에 다른 어떤 국제적인 그런 팬덤의 역할이 컸고, 미국의 그 힘을 통해서 전 세계의 그 방탄의 위세가 이제 강력해진 것은 분명한데, 그때 1급 프로모터의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아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이제 유명해지게 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빌보드에서 이제 그 상을 받게 되고 하면서, 말하자면 팬덤들도 이거 글로벌 팬덤도 이거 뭐 좀 해보고 싶어라는 아마 의욕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방탄을 미국 시장에 진출시켜서, 강제 진출이라고 하죠. 어느 경제 뭘로 만들겠다, 무슨 상을 타게 하고 싶다, 이런 목표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빌보드 시상식 2017년, 선생님도 이제 드디어 빌보드 상 탄 거 보고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이러면서 어마어마해졌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을 보면 막 귀가 아플 정도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이, 뉴욕타임스나 뭐 이런 매체들이 뭐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함성이다, 어떻게 저렇게 열광을 할까, 그러면서 서구 미디어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팬덤이 글로벌 팬덤, 미국의 팬들이 이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새 선생님 거 케이블에서도 나오는 유명한 쇼죠. 엘렌 쇼 같은 데에서도 마치 비틀스가 1960년대 미국에 상륙했을 때를 보는 것 같다. 또 해필이면 누가 그러더라고, 방탄소년단일 때보다, 한자로 썼을 때보다 BTS가 됐을 때 더 성공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비틀스, BTS 이름도 비슷해서 팬들의 열광적인 지지, 이게 프로모션이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절대로 부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이제 팬들이 방탄의 가사가 좋아요, 메시지가 훌륭해요, 이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은 특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팬들의 프로모션이라는 것을, 물론 그 아티스트들도, 그 멤버들도, 또 그리고 기획사 측도 당연히 잘 알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이거 보고 정말 놀랐는데 그러니까 US 메인스트림 뮤직 골즈예요. 그래서 이제 거대 팬베이스에서 이런 어떤 2018년에 방탄이 이런 상을 받게끔 하자, 그리고 그걸 목표를 달성하는, 자축하는 포스팅을 이렇게 했습니다. 좀 대단한 열정인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그리고 더 또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면 아미들의 생활 속 게릴라 홍보, 정말 이게 이런 정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은 특히 또 국어학자다 보니까 한글날 아미들이 그 한글로 방탄의 노래 가사를 적어서 그 이제 올리는 거죠. 트윗이나 이렇게 올리는 것을 보고 사실은 그거는 이제 내가 국어학자다 보니까 굉장히 감동을 하게 됐고, 이거 정말 주시경이나 세종대왕도 못한 일을 방탄소년단이 하고 있구나. 네, 제발 초심을 잃지 말고, 네,
좀 나이 들어서까지 훌륭하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래서 뭐 아미들은 자기들을 방탄의 게릴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까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팬덤이 되게 중요하죠. 방탄의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전형적인 영미 팝 스타들의 어떤 그 발전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따라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 안에 컨텐츠로 활용하고 있는 서사라든지 또 뮤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특별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기존의 영미 서구의 팝 음악권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자신들이 좀 크게 이제 성공을 하니까 뭐 국악을 조금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이제 자기 색깔을 좀 더 입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있었죠. 아까 우리 첫 번째 뭐 전화위복이 된 자체 콘텐츠, 그리고 자체 콘텐츠로서 굉장히 뭐랄까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팬덤의 확보. 근데 이 팬덤이 점점 거대해져서 더 거대한 스타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모든 스타들의 마돈나도 그랬고 마이클 잭슨도 그렇고 다른 팝스타들도 마찬가지로 팬덤이 소수면 그 마니아층만 즐기는 그런 어떤 그런 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방탄의 팬덤은 서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사실 한국에서 보면 여러 아이돌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특히 뭐 젊은 10대, 20대들은 많이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린 잘 모르니까. 그런데 서구에서 보면은 다른 아이돌들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방탄을 자신들이 어떤 뭐 미국이면 미국 스타들과 비교를 하게 됐을 때 팬덤이 되게 다양하다. 이때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선생님도 이거는 막 그 미국 방송 나오는 걸 봤어요. 뭐 히잡 쓴 여성도 있고 뭐 히스패닉도 있고 뭐 동아시안도 있고 뭐 백인도 있고 뭐 남자도 있고 뭐 게이도 있고 뭐 레즈비언도 있고 정말 다양하다.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히 이제 방탄의 콘서트 주변에서 뭐 텐트 치고 하는 팬들을 취재했을 때 나오는 미국 미디어들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팬덤은 말이에요. 팬덤이 바로 그 스타, 아티스트가 보여주는 그 어떤 색깔, 그리고 이 팬덤을 통해서 그 스타와 팬덤이 보여주는 사회문화적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앞서 봤던 마돈나가 초반에 나왔을 때 막 란제리 십자가를 치렁처럼 이건 뭐예요? 어떤 정숙한 여성에 대한 파괴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마이클 잭슨도 마찬가지죠. 이게 말하자면 그 아티스트가 대변하는 일종의 정체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마돈나에는 뭐 그런 뭐 좀 더 진취적인 여성상을 선호하는 팬덤이 따라붙게 되겠죠. 그러면 K-팝 팬덤은 어떠냐? 이제 K-팝 팬덤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이 팬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이돌 팬덤은 K-팝뿐 아니라 뭐 원디렉션이나 뭐 예전에 듀란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린 10대 여성에게 어필하는, 그리고 아주 어리고 잘생기고 뭐 이런 달달한 사랑 노래를 하는, 그게 사실은 어떤 그런 아이돌 팬이든 아이돌 그룹이든 밴드든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뭐 K-팝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특히 이제 K-팝에 국한시켜 본다면 더하죠. 스테레오 타입은 방탄에 와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깨진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콘서트 주변에서 아까 말했던 기자들이 너무 다양하다. 그리고 이 팬덤, 아미 팬덤의 가장 큰 장점이 포용성과 확장성이다. 이제 이 포용성과 확장성을 갖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뭘까요? 스타가 백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스타가 백인이 아니고 소수 말하자면 주류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없는 아시안이죠. 아시안이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사실 우리가 고민할 거 없이 첫 번째 기반은 아시안들이 좋아하죠. 동남아시아나 뭐 일본이나 이쪽 사람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의 아시안이나 소수의 히스패닉이나 남미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또 흑인, 백인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따지고 보면 아미 팬덤은 포용성과 확장성을 무시하면 사실 이 팬덤과 이 가수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이제 그 팬덤이 점점 유명해지면서 더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이제 이 책의 저자인
이지영 선생이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및 남성 팬들의 가시화. 이거는 중장년 팬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했지만 뭐 이제 전문 서적이니까 좀 더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장년층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40대 이상의 여성 팬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딸들하고 선생님은 딸이 없는데 딸들하고 실제로 주변에 보면 교수님들 중에도 딸하고 딸은 뭐 무슨 딴 팬인데 엄마가 빠져가지고 우리 교수님이 좋아하셔가 둘이 같이 가고 뭐 굿즈 사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그 한국 포털에는 보면은 이제 그 댓글 이용자의 나이와 성별 분포도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방탄의 경우는 댓글 이용자 수의 1위가 40대와 30대 연령층이, 그러니까 10대와 20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그러더라고,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방탄이 제일 인기가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30, 40대층이 팬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앨범을 많이 사준다는 얘기죠. 이건 굉장히 어찌 보면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중년층이라고 할 수는 없죠. 아무래도 아이돌 스타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돌 팬덤과 비교를 하면 방탄소년단의 팬덤은 10대와 40대까지 굉장히 고른 분포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팬층이 특히 2017년에 빌보드에 수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년층이 대거 유입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글로벌 팬덤도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시안 저런 애들 거 왜 막 하다가 이 아이들이 유엔에서도 연설도 하고 또 메시지를 보게 되잖아. 뭐 그 더러운 얘기도 없고 뭐 너무 뭔가 긍정적 이러니까 또 요즘은 또 특히 이제 그 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 아마 그 K-팝을 좋아하는 또 K-드라마나 K-뮤비를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의 어깨가 으쓱하는 난 안목이 있었어 뭐 이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참 기쁘고 바람직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K-팝 팬이라는 것을 밝히는 건 정말로 이제 희한한 취향이 되고 뭐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서구 문화권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프라우드 BTS 아미나 뭐 누나 스케이드 같은 이렇게 해시태그로 자신을 드러내는 이렇게 팬덤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근데 미국에서 팝크러쉬라는 연애 전문 매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 방탄이 이제 계속 콘서트를 하는데 2018년에는 18세에서 24세 여성 비율이 49%였는데 상대적으로 2019년은 36%로 줄고 상대적으로 그 이상의 연령대의 20대 후반이나 그 이후의 연령대 여성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다고. 아마 이제 사실은 부모님들과 딸들이 같이 가는 경향이 많이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중장년층의 팬들이 늘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남성 팬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뒤에서 그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남성 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시혁 씨가 타 팬덤에 비해 방탄이 남성 팬이 많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랄까 그 남성 그 전용 그런 그 사이트에서 까방권, 야구 선수들한테 주로 이제 까방권, 까임 방지권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아들도 얘기를 해주던데, 그 야구 선수들한테 주로 이제 걔는 까방권이 있어 하는 것처럼 방탄도 약간의 까방권이 있대요. 그래도 군대는 가라고 한답니다만은 그 군대 갔다 온 나이 드신 분들은 군대 보내지 말자 그러고 군대 안 간 젊은 친구들은 안 된다고 그런대요. 어쨌든 그래서 일종의 민족주의적 감수성에 따른 시혜적 태도. 야, 넌 국가대표야 이렇게 해서 봐주는 면이 있다는 거죠. 남자들도. 반면에 상대적으로 순수한 팬심으로 접근하는 계층은 남성 팬은 오히려 외국에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방탄 트위터에 남기는 멘션을 성별을 통계를 내보면 여자가 6, 남자가 4 정도라고 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남성 팬들이 방탄에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뭐 사실 이제 남성 팬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웃긴데 뭐냐면 거기 보면 세 번째 단락에 그 미소지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30쪽에 이제 미소지니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여성 혐오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 혐오.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뭐 방탄을 포함하여 아이돌 팬들을 좋아하는 10대 여자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린 애들로
음악에 대한 안목도 없고 그냥 잘생겼으니까 춤이나 잘 추고 몸매 보고 얼굴 보면서 좋아하는 한심한, 그러면서 뭐 굿즈 사고 앨범 사주는 어리석은 희생양이다. 자본주의 그 문화산업의 희생양이다. 그러면서 어떤 그 여성들을 굉장히 낮추어 보는 그런 여성 혐오, 미소지니의 입장에서 남성 팬은 뭔가 방탄을 포함하여 어떤 아이돌 음악을 좋아한다면 안목이 있는 건데, 여성 팬은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여성 아이돌도 많지만 아무래도 아이돌 문화는 여성 팬과 남성 아이돌 중심이 더 시장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토를 달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미디어도 비틀즈를 촌스러운 영국 촌놈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을 환영하고 미친 듯이 공항에서 난리를 친 것, 지금의 BTS 열풍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미국의 10대 여성들이거든요. 지금 비틀스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떤 어린 10대 팬덤, 우리가 대중문화에서 90년대 그 10대 팬덤의 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10대 팬덤들의 그런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서 무작정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할게요. 네, LGBTQ 커뮤니티,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레즈비언, 게이, 그 다음에 바이섹슈얼, 그 다음에 이게 뭐더라, T가 트랜스젠더, 퀴어, 말하자면 성소수자와 관련되는 그 커뮤니티가 이제 그러니까 방탄은 말했다시피 방탄 팬덤은 포용성과 확장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을 하면 자기 자신이 아시안으로서 백인 중심의 메인스트림의 아웃사이더자 소수자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초기에 케이팝이 유튜브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2000년대 중반에 이 붐을 이끈 것은 선생님도 잘 몰랐는데 유튜브 리액션 비디오였고, 유튜브 리액션 비디오는 게이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특히 이 케이팝 남자 아이돌의 뮤비에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쁘잖아요. 호리호리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 뭐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죠. 그러다 보니 뭐 어떤 측면은 이런 측면에서 방탄을 계속 이제 게이다, 뭐 화장하는 게이다, 뭐 우리나라에서 아까 뭐 RM이나 슈가가 이제 기존에 힙합을 하던 것에서 아이돌로 바꾸면서 너네 게이냐, 뭐 왜 화장하냐, 이런 식의 비난을 받았듯이, 네, 어쨌든 확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시작이 이제 이런 면이, 전체 그 케이팝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들 그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방탄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것은 멤버들이 뭐 그것도 다 사랑이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또 뭐 세일 러브인가 해서 유명한, 선생님도 그 노래는 알았는데 그런 대표성을 갖고 있는 노래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성소수자의 사랑을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노래를 좋다고 이제 소개를 하고, 이러다 보니 그들이 굉장히 방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사했던 거죠. 특히 이제 Love Yourself라고 하는 그런 그 슬로건을 앨범으로 내세우고 콘서트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계기를 방탄이 만들어 주었다. 네, 이렇게 돼서 2018년 파리 콘서트에서는 그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무지개 깃발, 상징의 무지개 깃발을 펼쳐두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이제 깃발을 들고 콘서트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이제 언더독의 정체성 소수자. 이게 여기 성소수자라는 뜻이 아니라 소수자라는 것이죠. 사실 그것뿐 아니라 미국에서 케이팝을 받아들일 때 제일 먼저 좋아하는 건 누구였겠어요? 당연히 아시안들이죠. 당연히 거기에 살고 있는 아메리칸 에이시안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이제 그 아시안들이 관심을 갖고, 또 역시 소수자인 히스패닉들이 관심을 갖고, 흑인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니까. 근데 사실 언더독이라서 열광을 받았잖아요. 언더독은 당연히 소수자 아닐까요? 그렇죠.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재밌는 것은 2000년대 중반 이제 한류가 케이팝과 함께 이렇게 퍼져나갈 때 되게 재밌는 것이
국제적 팬덤은 커지지만 전체적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아랍권을 포함한 아시아권에서는 일종의 좀 더 상위 개념의 그런 하나의 문화로서 한류를 수용한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 쪽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괴짜들이나 좋아하는 아주 그런 뭐랄까 좀 마이너들이 좋아하는 그런 뭐 꼭 하류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더 고급스러운 문화라다 자기들의 문화보다 더 고급스럽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만화 박람회인 코미콘과 케이팝 콘서트인 케이콘의 수요층이 겹치는 데서도 알 수 있는 괴짜들이 좋아하는 특이한 그런 어떤 마이너한 어떤 문화 현상이다 이렇게 바라봤던 것이죠. 네, 그래서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가 여기서 지금의 BTS를 만든 누가 뭐래도 미국 팬덤이거든요. 미국 팬덤이 유독 방탄에게 열광하는 것은 이제 바로 언더독 서사라는 것은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언더독의 정체성은 미국 사회에서 소수자로 취급받는 흑인, 아시안, 히스패닉 그들이 자신과 동일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스타의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의 동일시. 그래서 왜 스타와 팬의 관계에서 동일시 단계 이거 좀 뭐 물론 그때는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긴 스타와 팬의 관계 기억나죠. 네, 기억나죠. 그래서 그러면서 더욱더 그 방탄의 성공에 열광을 하게 나의 일로 느껴지는 거죠. 나의 일로. 아, 저 밑바닥에서 쟤네들이 저렇게 올라갔다. 나도 이렇게 밑바닥인데 저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앞으로도 더 저 아이들이 늘 말하듯이 맨날 뭐 여러 가지 자체 컨텐츠에서 난 너무 부족한데 이걸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더 노력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콘텐츠들이. 네, 긍정적 자기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언더독과 소수자, 뭐 성소수자까지 포함하는 이런 것들이 방탄의 미국 내 팬덤을 강력하게 키워낸 저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네, 그 다음에 지식인 계층에 대한 어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지식인 계층에 대한 어필 33쪽. 네, 아까 중장년층이 데미안이라든지 칼융의 정신분석학. 사실 이제 여러분들은 뭘 그걸 중학교 때 우리는 갖고 놀 게 없어요. 그때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왜 공부 안 하고 소설책 보는 거야? 이렇게 꾸중하셨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소설책 보고 있으면 뭐 문학작품 보고 있으면 엄마한테 칭찬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놀 게 없어서 소설책을 보던 사람들이에요. 소설책을 보던 사람들이라 공부하는 것보다는 재미있으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중장년층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방탄의 서사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문학적인 메타퍼라든지 레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 또 미학적인 그런 상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 사실 이거는 방시혁 PD의 역량과 큰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멤버들이 이제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역량도 가지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다 스스로 계속 이것도 또 매력적인 거죠. 타고나지 않았는데 마이클 잭슨 같은 천재가 아니죠. 마돈나도 천재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부족하지만 뭐 해보려고 하고 더 능력 있는 친구들을 같은 멤버 안에서도 본받으려고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이고 누가 봐도 참 훌륭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돈 좀 벌었다고 뭐 여자나 사귀고 다니고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그러니까 지식인 계층들이 방탄에 대해 사실 다른 아이돌은 공중파에 나오지 않고 뉴스에 나오지 않으니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건데 뭐 이런 말이 있었대요. 이지행 씨, 이 책의 저자인 이지행 씨의 얘기예요. 그래서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용자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수업 중에 교수님이 항상 방탄 얘기만 한다면서 아미의 90%는 대학 교수일 것 같다는 푸념 섞인 이야기를 했대요. 사실 우리 그 문학하시는 국어문학과의 그 문웅수 선생님도 방탄 대신 군대를 가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약간의 그 뭐랄까요 민족주의적 감수성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사실 컨텐츠예요. 컨텐츠에 관심이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멤버들이 뭐 잘생기고 이쁘고 그런 애들은 너무 많아서 나이가 들면 다 비슷하게 생겨서 다 잘생기고 다 이뻐서
근데 방탄의 컨텐츠죠. 지식인들은, 학자들은 인문학적이고 미학적인 레퍼런스. 그러니까 이제 그 방시혁 씨가 서울대 미학과 출신이고, 방시혁 씨도 굉장히 솔직하죠. 그 미학과가 사실 인문대에서 이제 탑권의 학과는 아닌데, 재수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서울대 미학과를 갔다. 근데 졸업할 때는 인문대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학과를 가길 잘한 거예요. 작곡의 길을 들어서고 한 걸 보면 재수해서 법대 가서 법대 갔다가 다시 뭐 국문 가서 문학 학위 받고 그럴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측면이 당연히 그래서 그 BTS의 여러 가지 컨텐츠들에 드러났던 것 같아요. 재미있는 예를 알려줄게요. 메리엄 웹스터 사전이라는 거, 웹스터 사전 여러분 알죠? 2018년 올해의 단어를 이제 정리를 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왜 보면 교수신분 선정, 올해의 사자성어, 그 다음 뭐 국어, 국립국어원에 선정하는 올해의 신조어 뭐 이런 거 내잖아요. 그것처럼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서 이렇게 했는데 에피파니가 4위에 올랐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특히 뭐 방탄 팬들은 잘 알겠지만 에피파니라는 단어라든지 정말 낯선 단어인데 선생님이 이 중에 에피파니, 그 다음에 유포리아 뒤에 나오지만 유포리아, 그 다음에 싱귤러리티는 아예 특이점이라고 해서 과학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의 탄생을 목격한 동방 박사들의 상태.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의 탄생을 봤으니까 신의 존재가 현세에 드러나는 것을 목격한 그야말로 영원에 대한 깨달음, 뭐 이런 통찰을 맞이하는 순간인데 그게 막 뜬 거예요, 에피파니가. 근데 이 에피파니라는 단어가 보통은 이제 그 성탄절과 1월 그 무렵이 이제 예수님과 탄생과 관련 많이 검색이 되는데 갑자기 그냥 한여름에 막 검색이 되니까 왜 그렇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즈음에 방탄의 앨범 속에 에피파니라는 수록곡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생산자와 생산자의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팬덤을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에피파니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다른 계층, 뭐야 방탄, 10대 애들이나 좋아하는 거 하고 돌아볼 지식인 계층들을 뭐지? 하고 한번 돌아보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거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같은 앨범의 Singularity. 네,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그 극상의 행복의 상태를 나타내는 유포리아. 정말 이거는요. 미국 애들이 스펠링 비 대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철자와 발음이 불일치하니까 걔네들은 그 철자 외우는 그 대회를 하는데 그런 데나 나오는 싱귤러리티는 몰라도 유포리아와 에피파니는 정말 그래서 초현실적인 예술사조를 나타내는 자메비, 데자비의 반대말에 해당하는 자메비가 있죠. 데자비는 이제 다 불어인데 뭔가 봤던 기시 현상이라면 자메비는 벌써 보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랄까 미리 보는 뭐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뭐 정말 용어 자체가 특이하죠.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이 노래가 발매될 당시에 팬들이 SNS에 하도 트렌딩을 시키니까 과학자들이 갑자기 뭔가 새로운 이론이 나왔나 하고 검색을 했었대요. 그리고 그 뭐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131 뭔지 알죠? 이제 저 플루토, 플루토. 우리 태양계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플루토를 이제 그 태양계의 행성으로 둘 거냐 말 거냐 플루토를 제외했잖아요. 근데 그것과 관련되는 노래 선생님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그 비유와 상징 정말 고급져. 정말 그 좋아하는 방탄의 노래 중에 하나. 그래서 다운 받아놔서 가끔 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말했다시피 아까 말했던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라든지 뭐 이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유명한 칼 융의 그 정신분석학 개념이거든요. 그거를 앨범에 그 타이틀로 한 것 자체도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팬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또 그 책을 올려놨대요. 난 못 봤는데 올려놓은 게 이제 화제가 되는 거죠. 참 재밌는 일이에요. 재미있는 마케팅 전략이고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가볍지 않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책을 쓴 머레이 스타인이 나중에 이제 이 개정판까지 내서
방탄의 노래가 내포하고 있는 부분을 심리학적 시사점을 추가해서 개정판까지 냈어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의 문학적 레퍼런스가 많다. 그래서 참고문헌으로 많이 본 거예요. 뭐 앞서 말한 데미안을 포함해서 봄날의 뮤비는 뭐 그 오멜라스를 떠난 아이들,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또 나투데이도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이거는 선생님 세대는 그 영어 문구로 써서 벽에 붙여놓는 친구들도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구절이긴 하지만 루터킹 목사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 세대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뮤비도 훌륭했지만 정말 날 수 없다면 뛰어라, 뛸 수 없다면 걸어라, 걸을 수 없다면 기어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오늘 죽을 수는 없다. 정말 이거는 되게 이렇게 신선한, 그러니까 지식인 계층을 끌어들일 만한 굉장히,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마돈나나 그 다음에 마이클 잭슨의 뮤비에 대한 독해, 해석, 다층적인 접근을 통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우린 이런 걸 참고로 이제 레퍼런스까지 붙이는 거예요. 참고 문헌까지 붙여서 너네 우리가 이런 걸 참고를 했으니까 우리 뮤비랑 그 다음에 이제 작품들을 한번 각자 너희들끼리 소비해봐, 능동적으로 소비해봐 하고 던져놓는 것이죠. 마케팅 전략으로는 사실은 기존의 이제 할리우드라든지 미국의 팝뮤직의 마케팅 전략에서 조금 한 단계 더 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매력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코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방탄의 팬을 자처하면서 자신의 책이 나왔을 때 한국 출판사를 통해서 방탄 모든 멤버들에게 한 권씩 나눠주기도 했다. 이거는 사실 이러한 어떤 방탄이 갖고 있는 지적 이미지는 뭐 다른 모든 멤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리더인 그 문제적 남자에 나왔던 그 랩몬스터 RM의 역할도 큰 것 같고 그 뒤에 있는 방시혁 수장의 역할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지행 선생의 말에 의하면 방탄에게 유난히 학자나 작가들 표면에 드러난 그런 지식인 팬들이 많은 이유는 이들이 사용하는 문학적 팬덤과 또 어떤 세계관들이 기획력과 맞물려 있는 것을 감탄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아마도 이것은 아시안, 보이밴드, 비영어권 아티스트라는 거의 모든 마이너리티적인 성격을 가진 방탄이 풀뿌리 팬덤에 의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게 그런 거죠. 이상주의적 지형이나 혁명적 변형을 이들을 통해서 꿈꾸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이지행 선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아미라고 하는 팬덤은 사실 뭐 아미 팬덤이 뭐 그 팔로워스를 하면 뭐 그 뭐 2천만이 넘으니까 뭐 거의 국가 하나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자유 시대의 시민 개념의 아미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좀 이제 아미를 이제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를 해줬지만 팬덤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긍정적 효과로서의 팬덤, 이제 뭐 간단히 말하면 뭐 어떤 예전에 방탄에게 좀 안 좋은 뭐 해시태그를 붙이는 이런 어떤 부정적 팬덤의 활동이 아닌 팬덤의 힘이 강력해졌을 때는 이제 물론 다양한 팬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겠지만 이제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문화 사회적인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트위터에는 항상 뭐 BTS not your average boy band가 아니다.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네, 뭐 선생님도 가사 같은 거를 찾아보면 뭐랄까 그냥 아이돌 쟤네들 또 뭐 저렇게 홀딱 벗고 춤을 추냐 이렇게 생각했던 선생님 자신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수업을 하기 전에 2017년에 알고 나서부터니까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알제리 그 반정부 투쟁에서 나온 Today We Fight라고 하는 그 반정부 투쟁에서 나온 사진인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all the underdogs in the world, a day may come when we lose, but it is not today. Today we fight. 이게 not today 가사죠. not today 가사죠. 그래서 사실 not today는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그 젊은이들에게
어떤 그런 뭐랄까 포기하지 않는 오늘이라는 의미에서 참 좋은 가사를 갖고 있지 않느냐. 멋진 춤과 뮤비를 넘어선 그런 작품이 하여튼 정말 좋은 뮤비들이 참 다 좋더라고요. 좋은데 네, 결과적으로 방탄가미는 21세기 온라인 세계의 새로운 스타 팬덤의 패러다임을 구축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영미문화권의 베이스를 두고 있었지만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류의 진정한 최근의 최고의 주역이라고 21세기 현재 2020년에 최고의 주역이 BTS인 것만 그리고 그들의 팬 아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라마, 영화 이런 쪽의 이야기로 확장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